안녕하세요. 수수료와 손익절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이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금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꼭 이럴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소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바이낸스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거래가 더 이상 되지 않아 코인을 이동하고 싶다는 내용인데요. 코인을 옮기는 것도 입출금이랑 사실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업비트, 코빗과 같은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월렛의 두 번째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시면 검색을 하셔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주소와 태그가 나오는데요. 만약 노란색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화면이 나오신다면 처음 화면에서 왼쪽에 검색창에 가지고 계신 코인을 검색하신 후에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방금 제가 설명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행동을 쉽게 설명하면 방금 한 행동이 계좌번호를 찾으신 겁니다. 계좌를 찾았으면 이 계좌를 출금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입출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코인이 있는 아이디에 가셔서 똑같이 월렛의 두 번째에 들어오시면 밑에 검색창에 코인을 검색하신 뒤 세 번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복사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주소창이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선택하셔서 주소 복사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고 출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거래가 안 되는 바이낸스 계정에서 거래가 되는 바이낸스 계정으로 코인이 이동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옮기시는 코인이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다면 그 태그 또한 꼭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야 합니다. 태그가 있는 코인인데 복사 붙여넣기 안 하시면 전송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수료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총 4가지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출금 수수료입니다. 먼저 바이낸스에는 입금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출금의 경우에는 있는데요. 코인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댓글에 링크로 가시면 코인들의 수수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출금 수수료입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왼쪽에 검색창이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바이낸스의 거래 수수료의 경우 현물 거래는 0.1%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선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이상 수수료가 추가되지 않아 선물에서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신다면 현물 거래 수수료가 훨씬 낮습니다. 다음은 마진 거래 수수료입니다. 마진 거래는 수수료가 없는데요. 대신에 일일 이자율이 있습니다. 코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BTC 담보 기준으로 0.24%입니다. 실제 대출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고 이자를 1시간마다 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수수료는 선물 수수료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불량 문제로 선물 수수료에 대해 짧게밖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번 영상을 보고 오셔야 하지만 보고 오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의 기준은 사이즈인데요. 사이즈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고 펀딩비 또한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번 영상 기준으로 이 사이즈가 현재 30USDT이기 때문에 $30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먼저 바이낸스 지정가의 수수료는 0.02%, 시장가 수수료는 0.04%입니다.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를 시작 및 종료할 때마다 시장가와 지정가를 고르실 수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수수료의 경우 거래를 시작할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두 번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만약 지정가, 시장가를 한 번씩 사용하셔서 거래하셨다면 0.06%,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지정가, 시장가 각각 0.04%, 0.08%입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곱해주셔야 합니다. 예시로 저는 저번 영상에서 레버리지를 3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정가 2번을 이용 시 수수료는 0.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영상 기준으로 수수료는 0.036달러가 나간 것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수수료가 적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레버리지와 거래의 건 금액 차이 때문에 낮게 나온 수수료이므로 거래하실 때 현재 수수료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10배로 하시면 시장가, 지정가만 사용하여 계산했을 때 지정가 기준 0.4%, 시장가 0.8%가 됩니다. 또한 사이즈에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실 때 많이 걸면 그만큼 더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수수료가 나옵니다. 저는 $30 하나로 약 35,000원의 사이즈가 나오고 시장가를 사용하니 수수료가 매우 적게 나온 것입니다. 그 점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계산만 잠깐 하신다면 자신이 현재 수익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시를 가지고 오자면 3배의 지정가 2번을 한 저는 0.12%인데요. 거래를 하실 때 나오는 이 ROE가 레버리지 포함 수익률 %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저번 영상 기준으로 수익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익절 설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시장가로 종료하고 싶으시면 마켓을 누르시면 바로 포지션이 종료되고 옆에 리밋을 설정하신 다음에 리밋을 누르시면 지정가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손절과 익절을 설정하는 방법은 맨 오른쪽에 이모티콘을 눌러주시면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테이크 프로핏이 익절이고 스톱로스가 손절입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클로스 포지션 왼쪽에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포지션 TPSL로 가주시면 손절, 익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로즈 포지션에서 거래를 종료하실 때 타입을 마켓으로 하시면 시장가, 리밋으로 하면 지정가인데요. 리밋에서 원하시는 금액을 설정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가격이 됐을 때 지정가로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를 시작하실 때 TPSL을 눌러주시면 거래를 들어갈 때부터 손절가와 익절가를 지정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